자, 오늘 준비한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흑수저, 금수저 같은 이른바 수저 계급론이나 헬조선 같은 유행어에서 보듯 서민과 취약계층이 호소하는 살림살이의 어려움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저성장에 따른 실업난과 양극화, 각종 경제 불평등 문제가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서울시가 최근에 경제민주화 16개 실천과제를 내놨습니다. 과연 돌파구를 마련해 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이 TBS TV에서는 서울 경제민주화의 주요 과제와 보완책을 총 5부작에 걸쳐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몸집을 키워가는 대형 유통기업과 벼랑 끝에 선 서민 골목 상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봅니다. 강동구의 고덕 전통시장입니다. 10여 년 전 1km 밖에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급격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600~700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기로 해 상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거 시장이 한 35년을 이거 지키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강동구의 전통시장이 7개가 다 마비될 거예요. 4km에는 다 피해를 본다. 강동구가 조성하는 고덕 상어 업무복합단지는 국내 최대 유통기업인 롯데 쇼핑몰과 세계 최대 가구 유통기업 이케아 개점이 추진 중입니다. 때문에 천호동 가구거리를 비롯한 강동 송파 일대 가구 소매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강동구는 구청장이 스웨덴 본사를 직접 찾아가 이케아 유치에 공을 들인 바 있어 상인들의 실망감은 더욱 큽니다. 타격은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예, 큰 타격이 있습니다, 실제. 일단 이케아에서 뭐 좀 지원을 많이 받든지 해서 우리가 나가서 어디 단지를 할 수 있도록 해다오. 저희 바람이 그거예요. 이처럼 서울 시내 곳곳에 서민 골목 상권이 대형 유통기업 앞에서 풍전등화 신세에 놓이고 있지만 이에 제동을 걸 뚜렷한 법적 장치는 없는 상황. 그나마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 대책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데 특히 대형 유통기업과 골목 상권의 상생 협력 방안이 주목됩니다. 대형 유통매장 개점이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을 해당 기업이 아닌 서울시가 미리 평가해 건축 허가 이전 단계서부터 상생 협력을 유도하고 관련 전담기구도 운영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발주자가 대규모 점포기 때문에 용역의 결과도 뭐 발주자 위주로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영향의 어떤 그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또 조정을 해내겠다. 실제로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들어설 롯데 복합 쇼핑몰에 대해 판매시설 면적 축소 등 상생 협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판매 시설을 전체 그 건축 면적의 50% 이하로 하자. 이게 이제 상인들의 주장이고요. 롯데 쇼핑몰은 지금 68% 수준까지 판매 면적을 줄였다. 더 이상 줄이면은 수익에 문제가 있다. 결국 대형 기업의 통큰 양보가 중요한데 이들 기업은 경기 침체와 경쟁 과열을 이유로 오히려 골목 상권 침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규모 옷가게의 천국이었던 대학가 상권에 대기업 SPA 브랜드 매장이나 새로운 형태의 소규모 백화점을 내고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 대형 유통기업 영업 태도에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기업은 자기의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의 발전들을 어떻게 같이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수익성을 100원을 가져갈 것을 80원 가져가고 20원은 지역 상권에 투자하고 잘 될 수 있게 방법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서울시에 따르면 생계형 자영업자의 60%가 3년 안에 문을 닫고 있는 현실. 벼랑 끝 서민 상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대형 유통기업의 유례없는 상생 협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경제 민주화. TBS 이강훈입니다. 네, TBS 연속기획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1부 보셨는데요.
대형 유통기업과 서민 골목 상권의 상생 대책이 바로 일부의 주제였습니다. 대책을 취재한 이강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서민과 취약계층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민주화 과정 중에서 이 서민 골목상권 보호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사례들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대형 유통기업의 그 확장세라는 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백화점, 네. 그리고 또 대형 마트, 또 그게 하나 더 아울렛 형태가 지금 많이 개설이 되고 있고요. 그 확장 추세에 있으니까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거 당연합니다. 특히 서울 외곽에는 그 대형 아울렛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를테면 파주, 여주 이런 곳들이 유명했었는데 네. 네. 사실 서울에서는 뭐 1시간 정도 차량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 네. 것들이었고 비교적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 시민들이 거의 나들이 겸 다녀오는 곳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울렛 형태가 그 서울 가까이 김포와 광명 같은 곳으로 들어오더니 이제는 서울 시내에 개설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조밀해지고 개수도 이제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더 최근의 추세로 보면 이 대형마트 아울렛 그리고 백화점을 한데 모은 대형 복합 쇼핑몰 형태가 늘고 있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일단 서울의 경우만 소개해드렸지만 그 수도권 전범위로 보면 이 같은 복합 쇼핑몰 형태가 기초단체별로 하나씩 늘어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예. 그 강동구의 소재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강동구에 지금 롯데가 롯데몰이라는 걸 네. 지을 예정인데 바로 옆 하남시에 신세계가 유니온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그 올해 9월 오픈 예정입니다. 네. 또 초대형 복합 쇼핑몰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강동구 옆에는 또 송파구가 있는데 그렇죠. 네. 송파구는 이미 롯데 월드타워, 롯데 월드몰이 들어섰죠. 네. 그러니까 나란히 붙어 있는 이 기초 단체가 초대형 쇼핑몰을 하나씩 갖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지 그 이제 면모를 이제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쇼핑몰은 그 영향을 주는 범위가 기본 5km, 넓게는 10km까지 이른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네. 예. 그 안에 반경 안에 들어가는 모든 형태의 뭐 서민 상점, 골목 상권은 전부 다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한 지역을 좀 예로 들겠습니다. 그 서울의 서남권에는 영등포 지역이 있는데 예. 그곳에 복합 쇼핑몰이 있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렇죠. 네, 이름을 타임스퀘어라고 예, 예. 제가 감히 말하겠습니다. 예. 이 타임스퀘어가 조성된 이후에 주변의 골목 상권 매출이 과연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글쎄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한 30% 정도 하락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 예상하시는 예. 거예요. 저도 그 정도 수준을 생각했는데 지금 그 중소기업진흥공단 발표에 따르면 매출이 40에서 50%. 거의 절반 가까이 네, 깎였네요. 감소가 됐다는 예. 보고가 있습니다. 뭐 분명히 증거가 있는 그런 이제 분석이 아니었을까 네.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네. 이 정도로 이제 상권의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롯데와 신세계, 현대 같은 이런 대형 그 3대 유통기업이 네.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백화점과 아울렛 또 복합몰을 계속해서 개점할 예정이고 지금 알려진 것만 수도권에 무려 13곳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뭐 이것은 지금 밝혀져 있는 거고 앞으로 당연히 더욱더 늘어나겠죠. 굉장한 그렇죠. 숫자입니다. 이렇게 대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사실 경쟁이 치열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쇼핑몰을 개설하지 않았을 것 같은 곳에 네. 네. 이제 개설을 해서 다소 무리하게나마 이제 깃발을 꽂고요. 아. 서로 이제 자신들끼리 이제 과도한 영토 싸움 같은 걸 그렇죠. 하는 거네요. 네, 예. 그건 이제 영역 싸움을 벌이는 추세다 볼 수 예.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경쟁이 이제 치열해진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뭐 슈퍼마켓, 뭐 일명 SSM처럼 대기업이 소규모 상권을 노리고 매장을 좀 개설하는 전략도 다양해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SSM은 이미 벌써 너무 잘 아시는 형태입니다. 뭐 이마트도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들이 매우 작은 형태의 슈퍼를 이제 동네에다가 네. 이제 개설하고 있었고 그렇죠. 사실 이 SSM은 이미 벌써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그 규제를 나름대로 했지만 네, 그렇죠. 결국에는 뭐 일반 주택가 굉장히 많은 곳에 들어차 있는 상태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 의류 브랜드나 또 뷰티 매장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대기업 소유의 소규모 매장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예. 최근 그 롯데는 그 홍익대학교 앞에다가 L큐브라는 이름의 소규모 백화점을 냈습니다. 아, 본 적 있어요. 네, 매우 그 희한한 형태라고 나름대로 자신들도 홍보를 했습니다. 백화점인데 네. 백화점 아닌 것처럼 돼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또
백화점으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그렇죠. 정도의 그런 그럴 수 매장이죠. 있죠. 네. 네네. 그런데 보통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매장을 내면서 그 대기업의 어떤 색채를 좀 최소화하려고 나름대로 전략을 쓸 수도 있는데, 예. 네, 의외로 그 여러 그 매체들도 함께 하면서 사실 이것이 이제 대기업 소유의 그야말로 소규모 백화점이라는 그 키워드를 전면에 내걸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기업 자체로 이름을 걸고 홍보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이런 형태.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홍익대학교 앞은 우리가 잘 알지만 뭐 이를테면 전통 보세 상품, 네. 그렇죠. 네, 또 구제, 뭐 이런 의류, 또 소규모 의류 매장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렇죠. 곳이었고요. 예. 근데 이런 곳에 이런 대형 매장들이 생기는 겁니다. 뭐 소규모 백화점 당연히 있고, 또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자체 의류 브랜드, 일명 그 SPA 브랜드 네. 매장들, 3, 4층 규모의 대형 그 매장들을 보통 갖추는데, 이런 것들이 그 대학교 그 진입로, 메인 스트리트를 이제 하나씩 사실상 먹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대학가 상권의 풍경과는 이미 벌써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네.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들 그 대기업들이 이런 매장을 오픈을 할 때 유명 연예인과 또 모델들을 초대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예 매체와 또 경제신문들이 따라붙고 떠들썩하게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주변에 있었던 일반 그 서민 상권, 서민 매장들은 뭐 상당한 타격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고요. 네. 예. 그런데 뭐 지금 의류 또 뷰티 매장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그 분야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런 그 쇼핑몰, 아울렛 이런 곳에 가면 우리가 뭐 옷을 사고 상품 구매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죠. 먹어야 돼요. 먹거리 구매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또 그렇죠. 커피도 한 잔 마시고요. 네. 사실 이런 매장들이 오픈이 되면 주변에 음식점과 그런 그 식음료 매장들의 타격이 가장 큰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새로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 자연 모모, 또 계절 네. 모모, 네네. 이런 그 웰빙 유기농 느낌의 그 키워드를 내건 한식 뷔페 매장들 네. 한 번씩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예, 하지만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들이죠. 그렇죠. 네, 네. 이런 네. 체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실제로 주변 상권들이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군요. 예. 여기에 또 하나 더 얹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의 또 서남권에 유명한 그 정통 아울렛 단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의류 가산 아울렛. 디지털 단지라는 네. 곳인데요. 이곳은 매우 특수한 곳인 게 그 중소형 매장들, 또 그 중소형 의류 브랜드들이 그 창고 형태의 아울렛 매장을 개척해서 만든 매우 특수한 형태의 유통 단지를 할 수 네, 있죠. 네. 그랬는데 최근에 뭐 현대라든가 롯데 같은 곳들이 이제 그 건물에 매입을 해서 대기업 소유의 그 아울렛을 거기서다 이제 진출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중소 유통기업과 뭐 대형 유통기업의 일단 싸움이라 볼 수 있지만 예. 그것을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아울렛이 들어서면은 그 한계층은 전문 식당가 같은 것들이 보통 생성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주변에 있었던 이제 10년, 20년 장사해 오던 일반 그 대중 식당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울렛의 그 입점을 이제 반대하고 또 관련 시위도 열고 이런 형태가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문제가 국내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대기업들도 와서 또 우리나라의 그 골목 상권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들 뭐 비단 어떤 그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케아 같은 매장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쪽 가구 업계에서는 어떻게 좀 피해가 있던가요? 네, 뭐 이케아의 별명 잘 아실 겁니다. 가구 공룡이라고 예. 하죠.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전 세계를 집어삼킨 이케아가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수도권에서는 한 곳이 있었죠. 바로 네, 광명시에 그렇죠. 있었습니다. 2014년 말에 이제 문을 열었었는데 그 이후에 그 광명시 가구거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굉장히 많은 단체와 또 언론들이 취재를 하고 조사를 했었겠죠. 네. 그런데 약간의 차이들이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보면 일단은 그 광명시 가구거리가 매출에 그 하락에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대세입니다. 네. 뭐 그 폭은 좀 다르지만은 뭐 10% 이상 줄었다, 뭐 20% 이상 줄었다는 분석들이 좀 있었고요. 중요한 팩트는 광명 그 이케아가 문을 연 직후에 광명 가구거리에 원래 한 33개 정도의 그 정통 가구점이 있었다고 네. 해요. 네. 그런데 그 이케아가 문을 연 직후에 5곳이
폐업을 5개월 했구나. 안에 문을 아. 닫았던 거는 이미 사실입니다. 예. 네. 바로 이제 그 영향이 있었다라 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미 가구점들이 이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얹어서 이제 뭐 추가 그 악재가 이제 뭐 있었다, 악재가 있었다, 네. 뭐 해석은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광명 이케아는 사실 굉장히 그 소비자층의 영역이 영토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서울 시민들 전체, 그렇죠. 경기권 전체가 이케아에 한 번씩 가볼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을 이제 흡수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데 다만 그 영향력에 있어서 흥미로운 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부 경제신문에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케아가 개점을 했는데 광명시 가구거리의 매출이 실제적으로 줄지 않았다. 오히려 늘어난 매장도 있을 정도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건 뭐 해석이 또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이케아가 들어오니까 당장 비상이 걸린 가구 매장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격을 그렇죠. 하락시켰을까요? 대폭 예. 할인 경쟁, 예. 또 뭐 없었던 뭐 홍보물들을 밖에 뭐 내걸고 네. 요란하게 이제 자구책을 마련했겠죠. 그러면서 뭐 반짝 뭐 손님들을 좀 흡수해서 나름대로 매출이 바로 떨어지는 건 좀 막았을 수 있다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또는 그 이케아 광명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뭐 상생 협력이라고 해서 그 광명시 가구거리를 위한 어떤 매장을 일부 할애해서 내놓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혹시 이런 거에 도움이 될 게 아니냐, 뭐 나름대로 이제 해석이 가능했지만 네. 또 사실 이거는 엄밀히 또 검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겠죠. 네. 중요한 것은 이 이케아라는 곳이 가구만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온갖 가지 생활 전반의 용품이 다 있고 그렇죠. 또 저렴한 먹거리들이 있고 그래서 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뭐 모든 그 업종의 그 상권이 다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거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건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케아가 수도권에 이제 두 곳을 더 오픈을 할 거라는 겁니다. 네. 한 곳은 앞서 소개한 서울시 강동구, 한 곳은 예.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네. 예. 그런데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 구청장이 직접 스웨덴 본사까지 가서 그렇군요. 이케아를 이제 유치를 해올 정도니까 네. 굉장히 열의가 있는 건데 아. 그 자치구에 있는 그 상인들 입장에서는 또 더 실망감, 또 반발감이 이제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두 가지 제도로는 통제가 좀 어려울 정도로 네. 대형 유통기업의 세력 확대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이 이제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데 좀 획기적인 처방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유통기업 이제 매장을 낸다. 그러면 이미 이제 뭐 공사를 뭐 땅을 다 해서 공사를 다 하고 건물이 들어섰고 그렇죠. 이제 뭐 매장 뭐 운영 계획도 이미 내부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사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그렇죠. 되죠. 뭔가 하려고 하면 짓기 전부터 시설 계획을 하기 전부터 뭔가 처방이 들어가야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대책의 포인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 같은 대형 시설이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서울시가 개입을 해서 뭔가 좀 상생과 양보를 끌어내겠다라는 거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가 대형 매장이 이제 들어설 때 주변에 네. 이제 상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뭐 줄여서 역시 상권 영향 평가라고 부릅니다. 네, 현재 그 시행되고 있는 그 상위법 중에 유통산업 발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발전법에 보면 대형 점포의 상권 영향 대형 점포가 들어설 때 상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은 돼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하냐? 기업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행정적 용어로는 뭐 발주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네. 결국 예. 이제 그 기업인 거죠. 기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평가의 이제 뭐 객관성에 대해서 네. 또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내린 게 서울시의 입장이고, 그래서 서울시는 이 대형 점포에 사실 그 건축 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예. 허가를 해주기 전, 또 그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건축 심의를 하기 전에 네. 서울시가 직접 영향평가를 하겠다. 아. 그리고 그 자료를 만들어서 민간 그리고 기업 쪽에 이제 제공을 해서 그 정보를 이제 공유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논란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또 따라서 이제 서로 그 나름대로 어떻게 양보를 할지 네. 이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 장을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기업이 좀 양보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좀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이제 네. 이해가 쉬우시겠죠. 지금 우리 상암동에 있는 마포구 상암동 아, 네. 디지털 미디어 시티, 줄여서 그렇죠. DMC에
또 롯데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한 개 기업을 계속 언급하는 것도 참 불편한 일일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 판매 면적 시설 이제 판매 시설이 이제 면적이 이제 예정돼 있겠지만 이 면적을 좀 축소시키려고 서울시가 좀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로 줄여라. 그 쇼핑몰 전체 면적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안에 들어가는 판매 시설의 면적을 줄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다른 남은 면적을 다른 거로 쓰라는 얘기죠. 네. 네. 그리고 롯데 측에서는 지금 한 70% 수준까지 일단은 줄였다. 우리 더 이상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선을 긋고 있는 형태인데 나름대로 이 정도의 양보를 끌어낸 것도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사실 진일보한 형태라고 그러네요. 우리가 평가는 나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같은 사례가 더욱더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더 확산이 된다면 이런 대기업 유통 매장 이제 덜컥 생기면서 뭐 서민 상권이 이제 뭐 날벼락과 같은 이런 네. 그런 이제 상황을 맞는 거는 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럴 수 거죠. 있죠. 네. 참 자영업자들 요즘 대기업들 때문에 영업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의 첫 주제로 지금 대형 유통기업과 골목상권의 어떤 상생 관계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는데요. 대형 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연토 확장에 제동을 거는 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와 별도로 기존 서민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또 자생력을 함께 키우는 대책도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TBS 연속기획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1부 함께했고요. 내일은 또 2부가 이어집니다. 오늘 수고한 이강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